가난한 피가 섞인 손주라니. 우리 집안의 치욕이야.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는 한 그 아이도 평생 천대받을 거야. 알아들었어? 명품 핸드백을 든 그 여자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마치 벌레를 보듯 제 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발, 뭘 제발. 내가 이 집에 시집 올 때부터 난 반대했어. 근데 우리 아들이 고집을 부렸어. 어쩔 수 없이 받아줬는데 이제 와서 가난한 피까지 섞으려고? 절대 안 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대화. 저는 그날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와 함께 그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내 딸이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이 이야기에 진심으로 몰입하셨다면 댓글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작은 사랑의 씨앗이 서로를 비추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 함께 믿어봐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시작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연이가 전화로 말했을 때 저는 시장 좌판에서 고추를 다듬고 있었죠. 무슨 소식인데? 엄마, 저 임신했어요. 5개월 됐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고추가 떨어졌습니다. 30년간 혼자 딸을 키우며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손주.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채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렀어요. 서연아, 정말이니? 네, 엄마. 그런데 육아휴직 신청해서 시댁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래, 그래야지. 몸 조심하고.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뻤어요.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평생을 혼자 키워온 제 딸이 이제 엄마가 된다니.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 섞인 그 묘한 불안감은 뭐였을까요? 그게 제 가슴 한쪽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저는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시댁 근처 조용한 카페였죠. 서연이가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내 딸이 저렇게 여위였나? 임신 5개월이면 배가 불러와야 하는데 서연이는 오히려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예전처럼 곧게 펴던 어깨도 조금 구부정했어요. 서연아, 엄마. 저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딸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가 요동치고 있었죠. 시댁에서 잘 대해주니? 서연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잘 대해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엄마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엄마, 힘들어. 하지만 서연이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서연아,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 알았지? 네. 그날 딸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하지만 어쩌란 말인가요? 딸은 이미 결혼했고 시댁에 들어간 며느리인데 제가 끼어들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며칠 후 저는 딸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숨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전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내로서요. 며느리로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딸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혼자 서연이를 낳고 키울 때의 그 막막함이 다시 밀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서연이 시댁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대저택, 높은 담장과 화려한 정원. 저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고 한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 박영희, 서연이의 시어머니였죠. 누구세요?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물었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 사돈, 저예요. 아, 그러세요? 서연이는 지금 쉬고 있어요. 만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잠깐만이라도. 아니, 곤란해요. 임산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스트레스? 저는 꾹 참았습니다. 이 여자와 싸워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럼 제가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러세요. 근데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좀 하시고요. 영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오셨다면서요? 응, 너 보고 싶어서. 엄마,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그러는데요. 제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대요. 뭐라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화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너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 어머니? 어머니가 뭐가 어머니야? 가난한 집 출신이 우리 집에 무슨 볼일이 있다고 찾아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제발, 뭘 제발. 너 같은 애가 이 집에 시집 올 때부터 난 반대했어. 근데 우리 아들이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줬는데 이제 와서 가난한 피까지 섞으려고? 내가 이 집에 있는 한 그 아이도 평생 천대받을 거야. 알아들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서연이는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딸 하나 키우느라 손에 쥔 게 없었죠. 그런 제가 거대한 재벌 가문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 딸은 내가 지킨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새벽 3시, 저는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동안 숨겨뒀던 그것이 있었어요. 낡은 군번줄. 저는 그걸 꺼내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꺼낼 때가 된 걸까?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내 뱃속에 있는 게 정말 우리 아들 아이가 맞긴 한 거야?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서연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가난한 집 여자가 재벌가에 들어오려고 다른 남자 아이 가지고 온 거 아니냐고. 그럴 리가. 저는 준혁 씨 말고는. 증거는? 증거 있어? 그날 저는 전화 너머로 그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여자는 내 딸을 죽이려 하고 있구나. 사흘 전 저는 서연이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저보고 DNA 검사 받으래요. 뭐, DNA 검사? 네. 뱃속 아이가 정말 준혁 씨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요? 서연아, 그 집 나와. 당장 나와.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제가 증명하면 돼요. 검사 받으면 되잖아요. 증명? 내가 뭘 증명해? 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엄마, 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제 새벽 2시 저는 서연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엄마, 서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지금 계단에서.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계단? 서연아, 시어머니가 저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서연이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준혁이 받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서연이가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뭐, 병원? 무슨 일이야?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다고? 어떻게 넘어진 거야? 그게 제가 정확히는.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죠. 병원 응급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서연이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배를 감싸준 채. 서연아, 엄마.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니? 아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저희를 안으로 불렀어요. 초음파 화면을 보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기 괜찮은 거죠? 의사는 입을 열려다 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박영희, 서연이의 시어머니가 들어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잠깐 좀 뵙죠. 네, 밖에서 잠깐만요. 영희는 의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선생님, 우리 병원이 누구 건지 아시죠? 예, 태양그룹 소유입니다. 그럼 제 부탁 하나 들어주셔야겠네요. 저 여자한테 유산됐다고 하세요. 네. 하지만 아기는 아직 뭐가 아직이에요? 어차피 위험한 상태잖아요. 그냥 유산됐다고 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하지만 그건. 선생님, 이 병원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시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저 여자가 뭐라고 한 거죠?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환자분,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아기는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가 유산되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초음파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연아.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제 아기가. 서연이는 그렇게 중얼거리다 결국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병실. 서연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있어. 괜찮아. 하지만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희가 들어왔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 서연아. 영희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것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 짐 싸.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짐 싸라고요. 아이도 없는데 우리 집에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이 여자 아이도 제대로 못 지키는 주제에 우리 집 며느리 행세하려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이 밀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증거? 영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실래요? 어디 한번 불러보세요. 누가 이기나? 그 순간 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갈게요. 서연아,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전 아이도 지키지 못했는걸요. 서연아, 그게 무슨. 엄마 가요. 여기서 나가요. 서연이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군인으로서 어떤 훈련도 견뎌냈던 딸이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딸을 부축했습니다. 그래, 가자.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참.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낼 테니까 서명하고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정말, 할 말 있으면 해봐요. 어디 가난뱅이가 재벌가한테 덤빌 수 있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고 봅시다. 당신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겁니다. 대가? 웃기네.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영희는 그렇게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택시 안.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엄마,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군인이면서도 제 아이 하나 지키지 못했잖아요.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강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강해. 정말 강한 아이야.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이제 아무것도. 그날 밤 저는 서연이를 재운 후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낡은 군번줄, 30년 동안 숨겨뒀던 과거. 저는 그걸 꺼내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강태준, 그의 이름이 새겨진 그 군번줄을 내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보다 내 딸이 더 소중해.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30년간 감춰온 진실을 이제는 꺼낼 때가 됐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 버릴 수 있으니까. 엄마, 저 죽고 싶어요. 새벽 4시 딸의 방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도 없는데 제가 살아서 뭐해요. 서연아. 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서연이는 침대에 앉아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군복이었습니다. 육군 대위 계급장이 달린 딸의 군복. 엄마, 전군인이잖아요. 강해야 하잖아요. 근데 왜 전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뭐라도 해야 해.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죠. 서연아, 좀 먹어야지.
문 앞에 놓은 밥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서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반드시 지켜줄게. 하지만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것을 이제는 꺼낼 때야. 서랍 깊숙한 곳, 낡은 헝겊에 쌓여있던 그것을 꺼냈습니다. 군번줄. 30년 전 그 사람이 제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죠. 미숙 씨,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제 군번줄이에요. 군인한테는 목숨만큼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세요. 태준 씨, 기다려줘요. 제가 꼭 집안을 설득할게요. 우리 꼭 결혼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안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모든 걸 포기해야 했죠. 당신 같은 신분으로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고? 절대 안 돼. 하지만 저희는 닥쳐. 당신이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면 사라져.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마. 그날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랑도 희망도. 하지만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태준. 그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육군 소장 강태준, 국방부 고위직 임명. 사진 속 그는 3스타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더 늙고 더 냉철해졌지만 소장,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높이 올라갔구나. 그런데 저는 거울을 봤어요. 쭈글쭈글한 얼굴, 거친 손. 30년간 시장 좌판에서 살아온 흔적들. 내가 당신을 찾아간다고?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제가 3스타 장군을 찾아가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가야 해. 내 딸을 위해서라면.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대답이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 금방 올게. 저는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30년 묵은 정장. 서연이 군대 입대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우스꽝스러웠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 국방부. 저는 정문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서연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엄마, 저 죽고 싶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저는 용기를 내어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비가 저를 가로막았어요. 저는 소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소장님? 누구 말씀이신가요? 강태준 소장님이요. 경비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당신 같은 사람이 소장님을 왜 찾아? 예약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예약 없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제발 5분만이라도. 안 된다니까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대령 계급장을 단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대령님, 이분이 소장님을 찾아오셨는데 예약이 없어서요. 대령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진 군번줄을 봤어요. 그건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한미숙 씨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30년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여자라고. 대령은 최만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소장님의 부관입니다. 따라오시죠. 복도를 걸으며 최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님은 30년 동안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예. 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당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찾았다고? 왜 이제야 오신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집무실 앞 최 대령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군데? 그 목소리.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3스타 계급장을 단 강태준.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는 순간 펜을 떨어뜨렸어요. 미숙 씨? 오래간만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당신입니까? 네. 왜 이제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사라진 겁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돌려드리러 왔어요. 군번줄을? 그리고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해.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사실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문자였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무서워요. 혼자 있기 무서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소장님, 아니, 태준 씨. 네, 우리 딸이 있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30년 전 우리가 헤어진 후 저는 임신한 걸 알았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집안이 절 그렇게 싫어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딸이라고요? 네. 이름은 서연이에요. 강서연. 당신 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육군 대위입니다. 당신을 닮았나 봐요.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구해주세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벌집에 시집 갔다가 아이를 잃었어요.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죽고 싶다고 그래요. 누가 감히. 강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소장님, 진정하십시오. 최만석 대령이 강태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당장 그 집에 가서 그년을 죽여버릴 거야. 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강태준은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군인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내 딸을 그렇게 짓밟았다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진짜 아버지가 되지 못했구나. 30분 전 저는 강태준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서연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군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재벌가에 시집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계단에서 밀었다고요? 네. 시어머니가 직접 밀었어요. 그리고 의사를 협박해서 유산됐다고 거짓 진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다행히 살아있어요. 하지만 위험한 상태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아기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우 불안정하대요. 강태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감히 내 손주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안 이름이 태양그룹입니다. 회장 부인이 박영이고요. 태양그룹? 최만석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소장님, 그 집안 군 납품 비리로 여러 번 문제가 됐던 곳 아닙니까? 그래. 네. 작년에도 국방부 감사 때 의혹이 있었지만 로비로 무마됐다는 소문이.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하지만 대답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한미숙 씨죠? 누구세요? 박영희입니다.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당신이 왜? 서연이 핸드폰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긴요. 당연히 이혼 서류 서명 받으러 가는 거죠. 근데 서연이가 문을 안 열어주네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 당신이 왔다고요? 네. 지금 당신네 집 앞인데요. 아주 허름하네요. 역시 가난한 집은 가난해. 쯧쯧. 당장 거기서 나가요. 나가긴요. 서연이 안 나오면 문 부수고 들어갈 건데요. 뭐라고요? 이혼 서류에 서명 안 하면 당신네 둘 다 법적으로 고소할 겁니다. 사기 결혼이라고요.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서연이가 위험해요. 강태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최 대령, 차 준비해. 예, 소장님. 미숙 씨, 주소 알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불렀어요. 차 안에서 강태준은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저 강태준입니다. 태양그룹 관련해서 지금 당장 감사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무슨 일입니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태준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어요. 미숙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30년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그때 당신을 지켰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강태준은 자책하고 있었어요. 내 딸을 30년을 모르고 살았다니. 우리 집 앞, 거기에는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영희가 문 앞에서 고함을 치고 있었어요. 강서연, 문 열어. 당장 안 열면 부술 거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영희가 저를 돌아봤어요. 오, 왔네요? 딱 좋아. 당신이 문 열어요. 왜 우리 집에 와서 난리예요? 난리? 이게 난리로 보여요? 이혼 서류 하나 서명 받으려는데 이 지랄이니 답답하죠. 서연이는 지금 아파요. 못 본 척하고 가세요. 못 본 척? 웃기네. 그럼 제가 여기까지 왜 왔겠어요? 영희는 명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서명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지금 당장 안 가면. 안 가면? 경찰 불러요? 어디 한번 불러봐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불렀습니다. 영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3스타 계급장을 단 군복 차림의 남자.
강태준이었습니다. 영희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비웃었어요. 누구세요? 군인이 여기는 왜? 박영애 씨 맞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육군 소장 강태준입니다. 소장? 그래서요? 군인이 민간인 집에 왜 왔는지 묻고 싶은데요. 강태준은 천천히 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딸을 찾으러 왔습니다. 딸? 무슨 소리예요? 강서연 대위. 제 딸입니다. 순간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계단에서 밀어서 죽이려 한 사람. 제 딸이자 이 나라 군인입니다. 거짓말. 거짓말? 한번 DNA 검사해 볼까요? 당신 좋아하잖아요. DNA 검사. 영희는 뒤로 물러났어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당신이 제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들었습니다. 계단에서 밀고 의사를 협박해서 거짓 진단 내리게 하고 쫓아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협박하는 겁니까? 그건 오해예요. 오해? 증거 다 있습니다. 의사 녹음 파일도요. 영희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강태준은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용서를 바라요? 내 딸과 손주를 죽이려 한 주제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강태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 들어갔습니다. 네? 검찰이요? 네. 고의적 상해, 의사 협박, 그리고 강태준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군 납품 비리 자료입니다. 태양그룹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불법을 저질렀는지 다 나와 있죠. 영희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어떻게 군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 겁니다. 그때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서연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서연아, 저는 딸을 부축했어요. 서연이는 영희를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왜 여기까지? 서연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때 강태준이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딸, 자신과 똑같은 군복을 입었을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딸. 대위,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는 강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소장님, 이신가요? 네. 왜 여기에? 저는 서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분이 내 아버지야.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태준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합니다. 30년이나 늦어서.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라고요? 네. 제 딸, 강서연 대위. 그 순간 서연이는 무너졌습니다. 저와 강태준이 동시에 서연이를 붙잡았어요. 저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엄마밖에 없는 줄.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있습니다. 저는 부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유산시키는데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게 제 양심의 값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정민 의사의 떨리는 고백. 저는 그 순간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돈을 받았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 살인자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을 겁니다. 1시간 전 우리는 서연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경찰이 오자 황급히 도망쳤죠.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불법 침입과 협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최만석 대령이 차갑게 말했어요. 영희는 비명을 지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그건 빈 외침일 뿐이었죠. 집안. 서연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강태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위.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장님.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됩니다.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평생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왜요? 왜 우릴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닙니다. 강태준은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임신한 줄.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건데요? 어차피 저희는 가난했잖아요. 소장님 집안이 원하지 않았잖아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혼자 저 키우느라 손에 굳은 살이 얼마나 박혔는데. 서연아. 저는 딸을 말렸지만 서연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전군인 됐을 때도 결혼할 때도 혼자였어요.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주먹만 쥐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어요. 서연아. 저는 깜짝 놀라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배가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 아기가.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태준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최대령? 차. 예. 우리는 서연이를 급히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 응급실. 서연이는 휠체어에 실려 들어갔어요. 저는 손을 꽉 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저와 강태준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저요. 전데요. 의사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초음파를 봤는데요. 아기 심장 박동이 있습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아기가 살아있습니다. 그럴 리가. 유산됐다고. 누가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정민 의사라는 분인데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오진입니다. 아기는 위험한 상태이긴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살아있다. 내 손주가 살아있다. 강태준은 벽에 기대 섰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죠. 손주가 살아있다. 병실. 서연이는 초음파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또? 아기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살아있어. 우리 아기가. 서연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가 지킬 거야.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위 아니. 서연아. 서연이는 강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지키겠습니다. 당신과 당신 아이를. 왜요? 당신은 제 딸이고 뱃속 아이는 제 손주니까요.
서연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30년 동안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지켜주겠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겠죠. 강태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당신을 해친 사람들 절대 가만 안 둡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최만석 대령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령, 이정민 의사 찾아내. 예, 소장님. 그리고 태양그룹 비리 자료 전부 정리해. 이미 정리 중입니다. 검찰에 넘길 거야. 합법적으로 하지만 철저하게. 최만석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재벌을 상대로. 재벌? 그까짓 거.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딸과 손주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다음 날 오전, 최만석은 이정민 의사를 찾아냈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 누구세요? 육군 대령 최만석입니다. 강태준 소장님 명령으로 왔습니다. 이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소장님이요? 네. 강서연 대위 아버지십니다. 네. 당신이 거짓 진단 내린 산모의 아버지가 육군 소장이라는 거 몰랐죠? 이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구나. 나 끝났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최만석은 서리를 내밀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십시오. 진실을 증언하세요. 하지만 그러면 제 의사 면허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아직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정민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준의 집무실, 이정민 의사는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박영희 회장 부인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유산됐다고 진단하라고. 얼마를 받았습니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의 생명을 팔았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녹음한 건 있습니까? 이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있습니다. 협박당할까봐 몰래 녹음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선생님, 우리 병원이 누구 건지 아시죠? 유산됐다고 해요. 알아서 처리하세요. 하지만 아기는 살아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여자가 우리 집 핏줄을 낳게 둬요? 절대 안 돼. 강태준은 녹음을 끄고 이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이 자료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당신도 각오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 저는 서연이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잠들어 있었고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강태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 네, 증거 확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합법적으로 파멸시키겠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강하고 더 냉혹하게. 이제 시작이구나. 복수가 아닌 정의를. 당신 딸 군대에서 잘릴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박영희의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기 결혼 방조죄로 감옥 갈 거고요. 어때요? 재미있죠? 당신 어떻게 돈이면 다 돼요. 판검사고 뭐고 다 내 편이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더 험할 거야. 사흘 전 강태준이 이정민 의사의 녹음 파일을 검찰에 넘긴 후 우리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서연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아기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재벌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틀 전 갑자기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미숙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사기 결혼 방조 및 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박영애 씨 측에서 고소를 하셨습니다. 한미숙 씨와 강서연 씨가 태양그룹 재산을 노리고 사기 결혼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단 출석해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사기 결혼이라고? 같은 날 오후 서연이는 군부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서연 대위 긴급 소집입니다. 예,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요. 군기 위반 건으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당장 출석하십시오. 군기 위반이요? 제가 뭘? 결혼 신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조사받고 해명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군대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뭐라고? 제가 만약 군에서 쫓겨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저도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강태준이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미숙 씨, 서연이는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에요. 왜요? 큰일입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태양그룹이 정치권과 군 고위층을 총동원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국방부 장관한테까지 로비가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를 군에서 쫓아내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놈들 생각보다 더 악랄합니다. 이튿날 제가 검찰에 출석했을 때 거기서 박영희를 만났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비싼 향수를 뿌린 그 여자가 저를 보며 비웃었어요. 오셨네요? 한미숙 씨. 당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긴요? 당연한 거죠. 당신들이 우리 집안을 사기친 거잖아요. 사기를 쳤다고요? 우리가 뭘? 가난한 주제에 재벌가에 들어와서 돈 뜯어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임신도 거짓이고. 거짓이라니. 우리 서연이 지금 임신 중이에요. 증거 있어요? 의사 진단서에는 유산됐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영희는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신들은 사기꾼이에요. 당신이 의사를 협박했잖아요. 협박? 내가 언제? 증거 있어요? 녹음 파일이 있다고요. 아, 그거. 영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정민 의사가 어제 사망했거든요. 자살이래요.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 증거 능력 없어요.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살이라고요. 아, 물론 진짜 자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었어요. 영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나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즉시 강태준에게 전화했어요. 이정민 의사가 죽었대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자살이래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제길. 강태준의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그날 밤 최만석 대령이 급히 강태준을 찾아왔습니다. 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국방부 장관님이 소장님을 부르십니다. 나를요? 네. 개인적인 일로 군 권한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재벌놈들이 여기까지 손을 뻗쳤군. 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 잘못하면.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이는 군 감찰부에 소환되었습니다. 강서연 대위 결혼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증명하십시오. 어떻게 증명합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증명 못하면 군에서 제명됩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제명이라니. 전 평생 군인으로 살고 싶었는데. 저녁, 우리 셋은 작은 집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절망적인 침묵만 흘렀어요. 다 끝난 건가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강태준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도 없고 의사도 죽었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서연이는 울먹였습니다. 차라리 제가 그냥 포기할까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군대도 그만두고.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가 왜 포기해야 해? 하지만 엄마, 우리는 너무 약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야.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이요? 지금 그 법이 우릴 지켜줬나요? 서연이가 반박했어요. 법도 경찰도 검찰도 다 저 여자 편이잖아요.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최만석 대령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소장님, 왜 그렇습니까? 찾았습니다. 뭐요? 이정민 의사 휴대폰에 백업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입니까? 네.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돼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뿐 아니라 박영희가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요.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강태준은 최만석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최 대령, 당신은 진짜 내 오른팔입니다. 이제 반격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는 저와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미숙 씨, 서연아.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네. 이번엔 제대로 끝낼 겁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영희 그리고 태양그룹 모두 무릎 꿇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 이제는 진짜 아버지가 진짜 전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통쾌한 복수가. 당신이 건드린 건 내 딸이고 내 손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군인입니다. 3스타 계급장을 단 강태준이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에 들어섰을 때 박영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각오는 되어 있겠습니까?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지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오전 강태준은 국방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육군 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무슨 일이지? 개인적인 일이라던데.
강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아버지로서 서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제 딸이 재벌가에 시집가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계단에서 밀렸고 의사는 협박당해 거짓 진단을 내렸으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소장님, 어느 재벌가입니까? 태양그룹입니다. 순간 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증거입니다. 화면에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유산됐다고 진단하세요. 우리 병원이 누구 건지 아시죠? 하지만 아기는 살아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여자가 우리 집 핏줄을 낳게 둬요? 박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 증거는 이정민 의사가 남긴 것입니다. 의사는 사흘 전 의문사했습니다. 의문사요? 네. 자살로 위장됐지만 경찰이 재수사 중입니다. 강태준은 다음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양그룹의 10년간 군 납품 비리 내역입니다. 화면에 수십 장의 서류가 떴어요. 불량 군화 납품, 뇌물공여, 탈세. 전부 증거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열광했습니다. 소장님,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하신 겁니까? 합법적인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강태준 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비리를 전부 폭로했어요. 회장 민철수는 TV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강태준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감히.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찰이었습니다. 민철수 회장님, 태양그룹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그리고 박영희 씨는 어디 있습니까? 박영희는 자택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야 해. 빨리.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관문이 부서지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영희 씨 고의적 상해, 의사 협박,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살인 교사라고? 내가 언제? 이정민 의사 사망건입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저녁 뉴스. 모든 방송국이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태양그룹 총수 일가 구속. 군 납품 비리 10년간 자행. 박영희 회장 부인. 임신한 며느리 살해 미수. 육군 소장내 딸을 지키기 위한 싸움. 저는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그날 밤 강태준은 박영희가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직접 찾아갔습니다. 철창 너머로 영희가 있었어요. 화려하던 옷은 죄수복으로 바뀌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강태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딸을 계단에서 밀고 손주를 죽이려 하고 의사를 협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당신을 용서하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체면이, 제 자존심이. 체면? 자존심? 강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딸도 체면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있어요. 육군 대위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 늦었습니다. 강태준은 돌아섰어요. 당신이 내 딸한테 한 짓 똑같이 받으십시오. 법정에서 소장님, 영희의 울부짖음이 뒤에서 들렸지만 강태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군 감찰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서연 대위 모든 혐의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태양그룹의 거짓 고소로 판명됐습니다. 복직하십시오. 서연이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엄마, 전 계속 군인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저도 함께 울었어요. 일주일 후, 검찰은 정식으로 기소했습니다. 박영의 마이너스 살인 미수, 의사 협박, 살인 교사, 민철수 회장 마이너스 군 납품 비리, 뇌물 공여, 탈세, 민준영 마이너스 방조제. 태양그룹은 주가가 폭락했고 결국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재벌 갑질의 끝, 육군 소장 딸 구한 감동 실화, 박영희 구속,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 강태준 소장 딸의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 그날 오후 저희는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준, 저, 그리고 서연이. 고마워요, 소장님.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맙긴요.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 서연이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저와 제 아이를 지켜주셔서. 서연이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가족이 됐구나. 한 달 후 법정, 박영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임신한 며느리를 고의로 해하려 했고 의사를 협박했으며 심지어 살인까지 교사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님, 제발. 피고인 박영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아니야. 이럴 순 없어.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응, 끝났어.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평온하게 살자. 강태준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지. 잘 싸웠습니다. 대위. 강태준은 서연이에게 격려했습니다. 서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답례했어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아니, 아버지.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통쾌했지만 진짜 승리는 가족을 되찾은 거야. 30년 만에 우리는 드디어 완전해졌습니다. 서연아,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병실 문 앞에서 민준혁이 무릎을 꿇었을 때 서연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했던 건 그때였어요. 제가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짓밟을 때. 지금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돌아가세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서연이의 출산 예정일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조금만 참아.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분만실 밖에서는 강태준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진정하십시오. 최만석 대령이 말했지만 강태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 손주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진정해. 그때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아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왕. 강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 손주가.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서연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 하지만 힘차게 숨쉬고 있는 아기. 엄마, 우리 아기예요. 그래, 내 딸이야.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냈구나. 우리가 끝까지 지켜냈어. 그때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아버지. 서연이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강태준은 천천히 다가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녀, 내 손녀. 그의 손이 떨렸어요. 안아보시겠어요? 내가 안아도 됩니까? 당연하죠. 할아버지인데. 강태준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평생 총과 군화만 만지던 그의 손에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평생 지켜줄게.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주일 후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구치소에서 박영희가 면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강태준이 말했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구치소 면회실. 철창 너머로 영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흰머리가 성성한 모습. 더 이상 화려한 재벌 부인이 아니었어요. 왔구나. 네. 아이는 낳았니? 네. 건강한 딸입니다. 영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해도 될까? 아니요. 서연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진심도 아닐 테니까. 그렇겠지.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난 끝까지 못된 사람이었어. 돈과 체면만 밝히던 인간.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이야. 영희는 서연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 같은 며느리를 뒀더라면 내 인생도 달랐을까?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서연이는 일어났습니다. 전 이제 갈게요. 다신 보지 맙시다. 그래. 잘 살아라. 서연이는 돌아섰어요. 아, 그리고 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이, 행복하게 키워라. 나처럼 살지 말고.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나갔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이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습니다. 군복을 다시 입은 서연이, 가슴에 달린 대위 계급장. 엄마, 제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는 손녀를 안고 딸을 배웅했어요. 문 앞에서 강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차 안에서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민준혁이 계속 연락한다던데. 차단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제 인생에 없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습니다. 아버지. 네. 30년 늦게 만났지만 전 행복해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행복합니다. 부대 정문. 서연이가 내리려 할 때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대위? 예, 소장님. 아니, 딸. 서연이는 미소 지었어요. 잘 싸우십시오. 당신은 훌륭한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연이는 격려했고 강태준도 답례했습니다. 부녀 사이의 첫 정식 격례였습니다. 저녁, 저는 작은 집에서 손녀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잘 자렴. 초인종이 울렸어요. 강태준이었습니다. 미숙 씨, 어서 오세요. 강태준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녀는 잠들었습니까? 네. 방금 잠들었어요.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미숙 씨, 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무엇이요? 우리 말입니다. 강태준은 제 손을 잡았어요. 30년 전에 지키지 못한 약속. 이제라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눈빛이었어요. 태준 씨, 네. 전 이미 행복해요. 예. 딸이 웃고 있고 손녀가 건강하고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곁에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강태준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 딸을 지켜줘서. 6개월 후 서연이는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진급식에는 저와 강태준 그리고 최만석 대령이 참석했어요. 육군 소령 강서연 진급을 축하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태준은 직접 딸의 어깨에 소령 계급장을 달아줬어요. 축하합니다, 소령. 감사합니다, 소장님. 아니, 아버지.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끝까지 지켜냈어.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태준, 저, 서연이, 그리고 아기. 건배, 건배.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서연이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우리 딸 이름 지어주실래요? 우리가?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세요. 강태준은 저를 바라봤어요. 미숙 씨가 지으십시오. 아니에요. 함께 짓죠. 우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온할 평, 기쁠 희는 어떻습니까? 강평이. 좋아요. 평온하고 기쁜 아이로 자라라는 뜻이네요. 서연이는 아기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평이야. 우리 평이. 아기가 방긋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온이 찾아왔구나. 30년간의 고통, 3개월간의 싸움.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3년 후 강평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소령으로 복무 중이었고 강태준은 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저는 손녀를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강태준과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놓쳤던 사랑을 이제는 천천히 제대로. 박영희는 15년형을 살고 있습니다. 민준혁은 외국으로 떠났고 다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양그룹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은 우리 인생의 일부가 아니니까요. 어느 봄날 공원에서 평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행복합니까? 네. 당신은요? 저도 평생 처음으로 행복합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우리는 드디어 완전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을 짓밟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30년간 침묵했던 한 여인이 딸을 지키기 위해 평생 숨겨온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수 있지만 과연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매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배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돈과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 정의를 향한 외침은 그 무엇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